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우유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가끔 그 달달한 라떼가 당겨서 먹고 싶을 때가 간혹 있는데 이 우유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체질이기도 하고 우유 자체에 대해서 좋은 식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잘 먹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유는 저희 어머님도 치병 중에는 절대 드시지 않았던 식품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계시는 우유. 정말 건강한 식품일까요? 자, 우유의 진실을 알려주는 책, 우유의 역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루기엔 너무 길어서 환우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유는 사실 송아지가 태어나면 잠깐 동안 먹으라고 만들어진 음식이죠. 즉, 송아지 어미의 젖을 사람들이 일평생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다 큰 송아지는 필요 없다고 한 성장인자를 지금까지도 스스로의 몸속에 주입해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대 농장의 젖소들에서 짜낸 우유에는 옛날 농장 젖소들의 우유보다 더 많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유를 마셔서 인간의 혈중 IGF 농도가 짙어지면 호르몬 체계가 흐트러져서 암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IGF-1은 성장인자인데요. 자, 이름에 걸맞게 세포가 증식하도록 만들고 모든 종의 이 성장 호르몬의 일꾼 역할을 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는 말도 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번외로 저희 남편의 키가 186cm 정도로 정말 큰 편인데 이 어릴 때 우유 맛이 싫어서 절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키가 엄청 크셨다고 해요. 자, 아무래도 유전적인 요소와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키를 자라게 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키가 크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많이 먹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우유 속의 IGF-1은 암소가 자연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제조합 IGF-1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IGF-1은 꼭 건강한 세포만 증식시키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 우유 속 성장인자는 안타깝게도 전암세포나 암세포의 속도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여러 건의 연구에서 혈중 IGF-1 농도가 높은 사람은 50세 이전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전립선암, 폐암의 위험 또한 높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경우에도 암 판정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끊으셨던 식품이 바로 우유였는데요. 이 몸 관리를 하시기 이전에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고 우유 그 자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유방암의 원인 요소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바로 끊으시기도 했습니다. 책에서도 유방암 세포를 IGF-1에 노출을 시키면 그 IGF-1이 암소의 것이든 사람의 것이든 간에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낙농업계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낙농업계는 혈액 속의 과도한 성장인자가 문제인 건데 암소의 IGF-1은 혈액 속으로 옮겨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1997년 일본의 연구진이 생쥐에게 IGF-1을 먹이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10%가 혈액 속에서 발견되었고 이 성장인자가 소화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요, 이 IGF-1은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과 함께 먹을 경우 혈중 IGF-1이 10%가 아니라 70%까지 가까이 발견된 쥐실험의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우유의 논란으로 인해서 IGF-1이 만약 혈액에 그대로 흡수된다면 그리고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같은 다른 성분과 함께 체내 IGF-1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이 일부 암에 어떤 역할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실험도 물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86년부터 59개국을 대상으로 1인당 우유 소비량과 전립선 암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해오고 있었는데요. 우유 소비량이 높은 나라가 전립선암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를 밝혀냈고요. 이로 인해 미국 암연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120명의 연구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유와 유제품 비율이 높은 식단은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자, IGF-1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서 잠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IGF-1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를 뜻합니다. 자, 인슐린같이 작은 크기의 단백질로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혈중 IGF-1의 양은 대부분의 다른 단백질 호르몬보다 10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의 IGF는 이 성장과 신진대사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IGF-1이 너무 없어도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골다공증, 또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IGF-1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직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하버드와 몬트리올 연구에서도 혈중 IGF-1의 농도를 기준으로 상위 4분의 1에 속하는 사람은 그러한 암의 위험이 서너 배 높다는 게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유의 IGF는 카제인의 보호를 받아서 혈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유 속에 들어있는 호르몬, 수용 단백질, 또 아미노산의 혼합물은 우리 몸의 IGF 생산을 자극하면서 그 농도를 높인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유로 인해 혈중 IGF-1의 농도가 높아지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가? 자, 여기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암은 담배나 산화물질, 발암물질로 인해서 DNA가 손상되면 시작되죠. 자, 이런 손상은 매 순간 발생되고 대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만약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포가 아무렇게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럴 경우 세포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멸을 하게 돼요.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아포토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과도한 IGF-1은 전립선암과 유방암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방해하고, 그 결과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책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입증된 수많은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만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젖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소화기를 충분히 발달시켜서 음식에서 좋은 영양소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젖에는 그 어떤 다른 식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호르몬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 어떤 포유동물도 젖을 뗀 뒤에는 젖을 먹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마시지 않으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우유를 마시라고 권하지 않는다. 단백질과 비타민 D, 무기질을 생선, 견과류, 콩과 식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유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우유를 피하면 암 발병 위험에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섭취를 늘리지 않으면서 모든 유제품을 피하기만 하는 건 현명한 행동은 아니겠죠. 네,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우유의 IGF-1이 인체에 미치는 양은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종종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치즈 같은 유제품을 자주 먹게 되기도 하죠. 자, 우유를 먹고 안 먹고는 사실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유가 전 연령층에 대해서 IGF-1의 농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많고,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에 좋지 않은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면 굳이 고집해서 먹을 식품은 아니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유 속 성장인자가 혈액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환자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수많은 결과가 있는 만큼, 환우님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 책 속에서 많이 뽑아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